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비뇨기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신장암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약물 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계시는 이제 김창문 교수님과 함께 오늘 신장암 약물 치료를 좀 자세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암센터 종양내과 김창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신장암의 주로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받고 이제 제가 그 일부에 신장암에서 수술 직후에 그 이제 면역 치료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좀 살짝 오늘 띄운 바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수술들이 어떻게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또 재발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나 좀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수술 이후에 보조요법을 조금 먼저 알아보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보조요법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 교수님께서 수술을 이렇게 잘 해주시고 치료를 잘 해주시더라도 아직도 상당수 환자들은 재발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재발이 되는 경우들은 원격전이를 통해서 재발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아주 예전부터 여러 연구자들이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 수니티닙이나 다른 다양한 약제들에 대해서 도움이 재발 방지에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성공을 하지 못하였었는데요. 최근에 키트루다라는 약제가 나오면서 신장암 치료에도 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트루다라는 약제는 면역항암제인데 모든 환자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 이후에 재발 위험이 중등도 이상이거나 전이병변이 모두 절제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 간단히 살펴보자면 T2 병기에서 분화도가 낮은 경우, 그거를 이제 중등도 고도 위험군에 포함이 되겠고요. T3 이상의 병기인 경우,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신장 절제 및 전이병변의 절제가 완벽하게 이뤄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를 수술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요법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도 사실은 뭐 열심히 잘했지만 일부 저희 사람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세포들이나 그런 것들이 잔존해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이 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전에는 효과를 특별히 보여줬던 어떤 약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키트루다는 그러면은 사용이 보조요법으로서 얼마나 좀 도움이 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요법으로서 키트루다의 임상적 유용성은 키노트 564라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발 위험이 중등도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적 절제 이후에 보조요법으로서 키트루다 사용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신장암의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즉 전이가 동반되어 있는 사기 환자인 경우에도 수술적 절제를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환자들도 이제 본 연구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그래프가 키트루다를 투약을 받던 환자들의 재발에 대한 생존 곡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이제 위약의 치료 성적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선이 위에 있을수록 더 치료 성적이 좋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최근의 결과에 따르면 키트루다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위약 사용하는 것보다 재발 확률을 28% 감소시켰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임상 결과는 병기가 진행된 경우, 즉 2기보다는 3기보다는 4기 중에서 완벽하게 절제가 이루어진 환자에서 더 큰 도움이 되어서 그 결과가 더욱 도드라졌는데요. 특히 가장 고무적이었던 현상 중에 하나는 이 키트루다 사용이라는 게 재발 방지에 효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생존 결과 자체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키트루다를 수술 이후에 보조요법으로 사용하시는 환자들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던 환자들에 비해서 사망 확률을 38% 감소시키는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약물이고 이제 앞으로 저희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나 환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약물처럼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약물이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방과 투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임상에서 혹시 사용을 많이 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이 되는 환우분들에게는 꼭 말씀을 드리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제한점은 어느 정도 있는데요. 아직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 결과를 저도 말씀을 드리고 환자도 이 연구 결과가 충분히 좋고 표준 치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약물 치료까지는 좀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키트루다를 포함한 다른 약제들에 대해서 임상 연구들이 몇 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저희가 임상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약제 지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무상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참여가 가능하신 환자분들에게는 또 임상 연구 또한 한 가지 치료의 옵션으로서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좋은 약인데 저희가 얼른 급여권 내로 들어와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교수님께서는 이 약물을 저 환우분들에게 이 약물을 사용해서 하는 항암 치료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좀 권유를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네. 어떻게 하실 건지. 재발 위험도가 중등도 이상으로 정의된 환자들에게서는요, 저희는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키트루다의 1년 치료 또는 임상 연구 참여를 적극적으로 좀 권유를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술하고 수술 이후에 어떤 보조요법으로서 하는 항암 치료를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제 전이성 신장암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이성 신장암은 아까 김창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어떻게 전이가 됐든 말든 신장암은 수술적 치료로 이제 원발 부위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전이 부위도 가능하면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이제 수술 면에서의 신장암을 다루는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지에 한 분께서 이제 질문을 사실 주셨었는데 이제 전이성 신장암을 받고 이제 약제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 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다 부작용이 다른데 약제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전이성 신장암의 초기 약물 치료로는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 저는 수술을 많이 하는 입장으로서 약제가 제가 봐도 많이 헷갈리고 그때그때 매번 바뀌니까 많이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이성 신장암의 예후나 약제 사용 어떤지 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우선 전이성 신장암의 예후부터 좀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은데요. 전이성 신장암은 생존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바로 이제 IMDC 예후 기준입니다. 이 예후 기준은 전신 수행 상태, 그리고 진단이 언제 되었는지, 그리고 헤모글로빈, 칼슘, 호중구, 혈소판 수치 등을 포함하는 실험 실질적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위험 인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희가 양호군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위험 인자가 1개에서 2개 정도이다. 그러면 중등도 위험군. 그리고 위험 인자가 3개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불량군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제 생존 곡선을 보시면 양호군과 중등도 위험군, 불량군의 환자에서 생존 결과가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양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존 기간의 중간값이 5년 이상이지만 위험 인자가 3개 이상인 불량군 같은 경우에서는 생존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이성 신장암 진단이 되었다면 어떠한 위험 그룹에 속하는지 아신다면 어느 정도의 예후를 보이는지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알아듣기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위험군을 이렇게 저희가 나눴는데 이 위험군에 따라서 어떤 약제 선택도 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위험군이 이렇게 저희 전반적인 생존 성적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위험군에 따라서 약제 선택 옵션들도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전체 신장암의 70에서 80%를 좀 차지하는 투명세포암 기준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투명세포암 같은 경우에는요, 면역항암제의 병용 사용 또는 면역항암제 그리고 표적치료제의 병용 사용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호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이제 일라이타, 키트루다 그리고 카보메틱스 옵티보
램비막, 키트루다 이런 약제들을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양호군에서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현재는 비급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명세포암의 중간군과 불량군에서 이제 권유가 되고 있는 것은 옵디보와 여보이의 병용요법. 이 요법이 현재 급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라이타, 키트루다, 카마베틱스 옵디보, 램비마, 키트루다 이제 이런 약제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요. 아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수텐이라는 약제들을 사실 매우 널리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보트리엔트, 파조파닙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였는데 현재로서는 수텐이나 파조파닙 이런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준 치료로서 더 이상 1차적으로 권고되는 요법들은 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또는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의 병용요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권고되고 있는 치료법이고 표준 치료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 위에 있는 표가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표 중 하나인데 근 한 4, 5년 안에 지속적으로 맨날 변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헷갈렸는데 하여튼 그만큼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좋게 치료해드릴 수 있는 약물이 계속 개발된다는 것은 그래도 너무나 고무적인 일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약물을 치료하시면서 교수님께서 아쉬웠던 점이나 좀 이런 점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었나요? 아쉬운 점들을 좀 말씀을 안타깝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4년도 11월 현재 이제 중간군과 이제 불량군에서 옵디보와 여보 이외에는 보험 적용이 좀 되지 않고 있는 게 제가 신장암 약물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좀 아쉽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최근에 데이터가 발표된 대표적인 5개 임상 연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표인데요. 체크메이트 214라는 연구에 기반해서 이제 옵디보와 여보이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의 중앙값이 55개월. 옛날에 사실 볼 수 없었던 성적이었는데 55개월로 매우 좋은 약제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객관적 반응률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객관적 반응률은 42%로 다른 표적 치료제와 면역항암제를 병용하는 요법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초기에 질병이 또 진행을 처음에 경험을 하게 되는 확률들이 다른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 병용했던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옵디버와 여보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처음에 질병이 진행될 확률들이 좀 높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인데 그래서 약제 선택에 있어서 저희가 보험 급여만을 좀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좀 제한이 있다는 점이 현재 저희가 신장암 약물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커다란 종양이 있어서 환자가 증상이 심하게 유발이 되었거나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증상을 확실하게 종양을 줄이면서 증상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에는 면역항암제 병용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제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같이 병용하는 것들을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임상 치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가 근데 이런 약들을 쓴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항암제나 어떤 독한 약들을 쓰면은 뭐 치료 효과가 있는 만큼 또 몸이 힘들고 만약 그런 어떤 부작용 때문에 약을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저희가 이런 비급여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부담스럽게 사용을 했는데 발생할 수 있는 뭐 약물 중단이나 어떤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혹시 경험하신 바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되게 복잡한 표인데요. 현재 임상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보험 또는 비보험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약제들이 있고요.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약제들이 있습니다. 표가 좀 상당히 복잡해서요. 제가 조금 더 알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장암 약물 치료는 면역항암제 그리고 표적 치료제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각계의 약제는 이제 부작용 프로파일이 상당히 다르게 됩니다. 공통적으로는 피부 발진, 설사, 간염,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 이런 것들이 뽑을 수가 있는데요. 표적 치료제는 특이하게도 이제 고혈압이나 위각 이상증, 구내염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고요.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강하게 유도하는 기존 상당히 다른 부작용들이 저희가 관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면역항암제 이제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폐렴이나 심근염, 그리고 뇌염, 혈관염, 관절염 등이 유발이 될 수가 있게 되겠고
이러한 면역 반응들은 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흔하게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나 간염 또는 피로 증가 등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러한 부작용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알고 대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주기적으로 약제를 투약할 때는 병원 방문 및 또 검사가 요구되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부작용 관리가 이제 잘 되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환자나 보호자분께서. 연세가 많은데 독한항암제를 쓰는 게 잘 견딜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신장암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암에서 널리 사용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그리고 표적치료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요.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 연세에 따라서 또 특별하게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거나 그런 현상들은 적어도 신장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에서는 특별히 없기 때문에 연세가 좀 많으시더라도요 적극적으로 좀 치료에 임하시는 거를 저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부작용까지 관리를 하면서 잘 치료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신장암 치료가 앞에 굉장히 다양하게 거의 7, 8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 이외에 또 요즘 새로 개발된 약제가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약제도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장암 치료제가 예전에는 사실 별로 없어서 저희도 치료 선택지에 그렇게 고민이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정말 많은 약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제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미국 FDA 승인이 최근에 된 약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FDA에서 벨저티판이라는 이제 약을 승인을 해줬는데요. 신장암의 표적 치료제 대부분은요, 공통적으로 VEGF라는 혈관 형성에 관련된 신호 전달 경로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VEGF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히프라는 물질인데요. 히프라는 물질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고 이 약제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베저티판이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상품명은 웰리렉이고요. 미국 FDA에서는 이전에 면역항암제 및 그리고 VEGF 표적 치료제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웰리릭의 사용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웰리릭 같은 약제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비용 문제라든지 또는 접근 문제라든지에 있어서 어렵고요. 임상 연구 프로그램 등록을 이제 저희가 활발하게 하면서 임상 연구 프로그램 등록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신장암 환우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이제 임상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도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보고 주치의분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환자분 치료 성적을 훨씬 더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마지막 저희 새로 나온 약물까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오늘 신장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코너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장암은 저희가 이제 저번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증가에 발맞춰서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수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부분 절제를 할 수 있는 나머지 신장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요법들이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약제도 굉장히 다양해져 가지고 다양한 치료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각자의 분야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이제 더 세밀화돼 가지고 정보도 더 많아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 모든 거를 다 통괄하기 참 어렵다고 참 보일 수도 있는데 결정하기도 어렵고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신장암에 대해서 이렇게 비뇨기과부터 약물치료이신 김창원 교수님, 종양내과 교수님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못 오셨지만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치료이신 교수님과 그다음에 저희 찍은 CT나 MRI 영상들을 자세히 판독해 주시고 거기에 환자 앞에 나서진 않지만 굉장히 뒤에서 많은 일을 해주신 영상과 교수님까지 이렇게 이런 분들이 팀으로 이뤄가지고 다 같이 치료를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수술도 얘기하고 약물도 얘기했지만 이제 방사선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가 요즘은 기술 개발에 따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환자들이 가장 적절히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 환자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여러 과를 다니면 좀 귀찮으실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와서 다 하면 좋은데 저희가 뭐 병원 사정상 그럴 수가 없고 특히 지방 사시면은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그게 모두 다 이제 환자분에게 최선의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귀찮더라도요 여러 과 교수님을 보시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건 중요해서
이제 다학제적 진료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만 하고 이제 강의를 오늘 좀 종료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주로 전이성 신장암 환자들을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불과 이제 10에서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신장암 평균 생존 기간이 사실 2년 남짓이었습니다. 전이가 되어 있을 경우. 그렇지만 초기에 적합한 치료가 잘 진행이 될 경우에는 최근에 보시면 2배 이상 이제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치료 성적은 더욱더 좋아질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치료 성적이 좋아지는 것은 결국에 치료와 치료법이 많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 기반을 하게 될 거고요. 점차 아마도 신장암은요. 완치가 설사 되지 않더라도 관리 가능한 질환의 범주 내에 좀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환우분들께서도요. 아, 내가 전이가 되었다니 완치가 안 될 수도 있다니 이렇게 해서 너무 절망하시기보다는요. 잘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치료에 임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신 이종수 교수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환우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